뉴노멀이라고 해서 새로운 표준,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지는 시대인 거예요. 예를 들면 교수와 학생 간의 관계도 우리가 대학을 다닐 때 교수와 학생과의 관계와 지금의 교수와 학생과의 관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교수님한테 가서 뭐라고 따지거나 항의하는 게 도저히 불가능했던 시절이에요. 내 지도 교수님이 누군지도 몰랐던 시절이에요. 지도 교수와의 상담이 1년에 한 번도 없었던 시절이에요. 모든 교과가 1주부터 16주까지 진행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 데모한다, 수업 휴강이다, 뭐 휴강이다. 책 한 권 사면 앞에 한 30페이지, 40페이지 배우다 말아다. 그런 시대였어요. 완전 다르죠. 그러나 지금은 제가 옛날에 교무처장을 4년 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강의 평가하는 거 봅니다. 점수도 보지만 여러분이 쓴 것도 다 봐요. 굉장히 아이들이 정확하게 씁니다. 이 교수님은 매번 10분씩 넣습니다. 이 교수님은 쓸데없는 얘기를 합니다. 이거 다 쓰거든 지금요. 그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가끔 교수님들이 지금의 학생들을 옛날하고 착각을 해서 학생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뉴노멀 시대입니다. 평생학습 시대 이해가 되죠? 새로운 기술이 계속 나오니까 배우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컴퓨터가 없었어요. 이해가 돼요?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원고를 손으로 썼어요, 다. 컴퓨터가 없었어요. 나는 컴퓨터를 배운 적이 없어. 한 번도. 어떻게 배워? 다 어깨너머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나이가 50이 됐던 60이 됐던 평생 학습 시대가 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내가 대학만 졸업하면 내 배움은 끝난다?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또 하나, 지금까지 내가 배워왔던 것이 전부다? 절대 아닙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조금 게을러서 여러분들이 지적으로 좀 잠깐 뒤처졌지는 몰라도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평생 학습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생각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의 직업에 들어가서 평생 근무하기가 쉽지 않다. 세상이 그만큼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내가 적어도 직업을 두세 번, 서너 번 바꿔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진로 선택, 취업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완벽한 직업을 찾기 위해서 5년, 10년 계속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겠지만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기다리다가 어느 직업에 가려고 계속 준비했는데 결국 그 직업이 사라질 수 있다니까? 더군다나 AI가 들어와서 더더욱 직업 세계는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순천향 정신은 뭘까? 이런 현대 사회의 특성을 봤을 때 다 아시는 것처럼 인간사랑이에요. 인간사랑 과목 이수했어요? 솔직히 물어봅시다. 도움이 돼요? 도움이 돼요?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어때요? 네, 도움이 돼요? 네, 다행입니다. 네. 아마 어느 학교에 가도 이 과목은 없어요. 우리 대학에서도 인간사랑 과목 교과가 있다가 중간에 사라진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시 생겼어요. 적어도 우리가 대학인데 권학 이념이 있는데 그 권학 이념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것은 정말 대학으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인간사랑 교과를 만들었고요. 그 인간사랑 교과를 어떻게 해야 될까 참으로 교수님들이 많은 고민을 했어요. 해서 여기까지 현재 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현재 인간사랑 그 강의 스타일이 영원한 건 아니겠죠. 또 학생들의 반응이나 이런 걸 봐서 또 바꾸겠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인간사랑을 강조하고 있다. 왜 인간사랑을 강조하느냐? 세상은 더불어 살아야 돼요. 그렇죠? 절대
혼자는 못 사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경쟁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 산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남과 어울린다는 게 나에게 손해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세상은 전혀 다른 거죠. 남과 어울리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남과 잘 어울리고 남을 이해하고 더불어 사는 그 근본이 바로 인간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 사랑이 되려면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인간 사랑이 되겠어요? 안 됩니다. 왜 대인관계를 하다 보면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팍팍하고 남에 대해서 이렇게 관용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아우 쟤는 정말 자기애가 강한가 봐. 자기중심적이야. 근데 그건 진정한 자기 사랑이 아닌 거예요. 인간 사랑이 실현되려면 기본적으로 자기 사랑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얘기를 좀 이따 더 하겠습니다. 바로 인공지능과 인간 사랑의 관계, 기술 중심 시대에서 인간의 존재, 이런 데서 그래도 우리 순체항의 건화기념인 인간 사랑이 매우 필요한 시대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대학에 왔어요. 대학에. 물론 대학에 안 와도 되죠.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대학 안 다니고, 대학은 다녔구나. 중고등학교 안 다녔구나. 큰일 날 뻔했네. 그죠? 대학 안 나오고 잘 된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학 안 와도 잘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대학은 뭐 하는 곳이냐? 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왜 필요한가? 다 알 거예요. 조직이나 기관에 필요한 사람을 육성하는 것. 즉, 진로, 취업 역량을 키워주는 게 하나의 목적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민주시민인 거예요.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하는데 반드시 이게 필요하죠. 그런데 이 대학에서 이러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인재의 조건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 인격, 인품을 지닌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를 파괴하고 방치하는 사람,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사람. 자, 보면은 결국 여러분들이 대학에 들어와서 저렇게 취업 역량도 갖추고 민주시민으로서 이렇게 성장도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자기를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인격과 인품을 지녀야 돼요. 결국 그런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된다.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 누구에게 물어봐도 자기를 파괴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나를 파괴하는 언행을 많이 해요. 시험 문제 나면 다음 중에서 자기가 되고 싶은 사람은 1.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2. 자기를 파괴하거나 방치하는 사람 그럼 다 1번 칠 거예요. 100%. 근데 실제 생활에서는 자기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아까 조금 설명했습니다. 왜 처절하다는 말을 내가 썼는가? 바로 이겁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처절하다는 게 극도로 절박하고 치열한 상황에서 쓰는 용어래. 그래서 많이 쓰는 게 처절한 노력을 하더라. 한 학생은 학점을 받기 위해서 정말 처절하게 노력하고 있더라. 그렇지, 되죠. 또 하나는 감정적 호소를 표현할 때도 또 처절한을 쓴다는 겁니다. 처절한 항변, 처절한 변명,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눈물 겹도록 자기 자신과 주변 환경을 수용해야 한다라고 나는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처절한 자기 사랑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성장이 가능할까? 한번 이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성장이 가능할까?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가 나를 방치하거나 내가 나를 파괴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건 성장이 안 되죠. 또 하나, 우리가 인간 사랑을 얘기하는데 인간 사랑은 타인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타인을 사랑할까? 안 돼요. 인간 사랑이 불가합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데를 돕는다는 말 있죠. 뭐 그냥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이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할 때 하늘도 그 사람을 돕는다는 겁니다. 어쩌면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진인사예요. 그리고 그때 하늘이 돕는다는 게 대천명인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네. 자, 성장의 시작이 바로 자기를 사랑한다는 의미를 이렇게 설명한 거고요. 자, 여러분이 제일 많이 자기 사랑과 관련해서 쓰는 용어, 자존심, 자존감, 자신감. 이걸 잘 구별해야 됩니다. 이게 혼동되면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게 돼요. 자존심이 뭔지 알죠? 그렇죠? 뭐예요? 타인으로부터 존중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예민한 반응이에요. 남이 나를 존중하지 않을 때 자존심 상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자존감은 뭐예요? 심, 감, 단어, 하나, 한자 차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달라요? 자존감은 내가 스스로 존중하고 여기는 자기 사랑 마음이야. 남의 반응과 상관없이 자신을 믿고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자존심에 그렇게 별로 신경 안 써요.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 자존심에 매우 예민해요. 예민한 자존심. 조금만 누가 뭐래도 야, 너 왜 나한테 그렇게 말해? 조금만 어떻게 해도 너 그런 식이야? 결국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오해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누가 뭐래도 별 신경 안 써요. 그래, 그건 네 소리고 나는 내 길 가는데 뭐. 내가 나를 존중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그까지는 뭐 저 친구가 뒤에서 험담 한마디 했다고 그건 뻔해요. 그런데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너무나 예민해요. 자존심이 너무 강한 쯤. 우리가 볼 때는 쟤는 좋겠어. 자존심이 강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자, 자신감은 좀 다르죠.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효능감 이런 거죠. 능력에 대한 믿음 이런 거죠. 결국 우리는 나를 사랑할 때, 처절하게 자기를 사랑할 때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다양한 경험을 하고 다양한 노력을 할 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존심은 오히려 별로 없어도 돼요. 그런데 이 두 밑에 자존감과 자신감이 없으면 남는 건 자존심밖에 없어요. 근데 자존심만 가지고는 인간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자존심, 자존감, 자신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량이 있는 사람이 돼.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남을 이해하고 포용하게 됩니다. 자존감이 있어야 다른 친구들이 나를 오히려 좋아해요. 자존심이 높아져요. 자존감이 있어야 오히려. 자, 여러분들이 이게 다 하나씩 이렇게 됐구나. 여러분들이 대학에 왜 왔어요? 여러 가지 있겠죠? 있죠. 그러나 따지고 보면 지금보다는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왔을 거예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뭐 학벌도 채우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